패션, 실생활에 가장 가까운 분야이죠. 그만큼 패션과 관련된 스타트업은 우리 생활과 정말 많이 밀착되어 있는데요. 핸드폰 속에 저장되어 있는 쇼핑 앱 에이블리, 성수동 필수 방문 코스 피치스를 시그나이트 임정민 총괄님, 신세계 인터날 원성혜 팀장님과 함께 알아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잠시만요. 네, 강 대표님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The Rise of K Brands라는 세션을 맡은 임정민입니다. 요즘 스타트업계에 굉장히 핫하신 거의 셀럽 아이돌 수준의 창업가 분들이시죠. 피치스의 여인택 대표님과 에이블리의 강석훈 대표님,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그 패션 브랜드를 주로 담당하시는 원성희 팀장님하고 저희 같이 모셨습니다. 더 이상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유명하신 분들이시기도 한데요. 한번 직접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피치스 여인택 대표님부터 잠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그 피치스의 여인택이라고 합니다. 피치스는 자동차 문화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인데요.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위한 뭐 패션 브랜드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 현재는 성수동의 피치스 도원이라고 하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한남동에 주유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산에 지금 주유소 하나를 더 오픈해서 패션 브랜드인데 실제 고급류를 팔고 있는 패션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이제 성수동의 삼표 레미콘이라고 하는 부지에서 무슨 K-팝 콘서트를 한다 뭐 한다 했었었죠. 저희가 첫 번째 이제 페스티벌을 했었고, 해외에서 리루지버트라고 하는 아티스트와 뭐 테리야키 보이즈 같은 아티스트들 다 있고 저희가 페스티벌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틀어볼까요? Yeah. Perfect. 정말 멋있습니다. 네, 저희 피치스 여인택 대표님이셨고요. 또 여러분들 요즘 옷 살 때 어디서 사시죠? 에이블리에 사시죠? 네, 자 에이블리의 강석훈 대표님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에이블리 창업한 강석훈이고요. 굉장히 역동적인 영상 다음에 지루한 덱이 나오는데 이거 바로 띄워주시면 간단하게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넘어가면 되나요? 예, 저는 2010년에 왓챠 공동 창업했었고, 그 다음에 2015년에 바날라라고 하는 쇼핑몰 공동 창업했었고, 지금 세 번째로 에이블리 창업해서 대표 맡고 있습니다. 에이블리는 그 앱스토어나 유튜브와 같은 이커머스의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회사이고요. 무슨 말이냐면 한 분의 개인이 이커머스를 창업해서 운영하는 걸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풀필먼트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거기서 창업하신 셀러분들을 모아서 에이블리라고 하는 앱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이블리는 패션 쇼핑 앱이 아니고 커머스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팀이고 서비스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이제 셀러분들은 누적으로 한 5만 분 정도가 입점해 있고요. 주요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10배 정도 셀러 규모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한국에서 버티컬 커머스 중에는 가장 많은 분들이 매달 방문해 주시는 앱이고, 종합 커머스까지 포함을 하면은 쿠팡과 11번가에 이어서
한국인이 세 번째로 많이 쓰는 커머스 쇼핑 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가 결합되다 보니까 올해 아마도 최고 거래액을 연간 거래액을 갱신하면서 연간 흑자 전환도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에이블리 코퍼레이션이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 또는 앱은 총 3개인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이블리라고 하는 앱 서비스이고 가운데 있는 것이 일본에 출시된 아무드라고 하는 일본 현지 로컬 앱이고 쇼핑 앱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가장 최근에 출시된 남성분들 대상으로 하는 4910이라고 하는 쇼핑 앱입니다. 네, 총 3개의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무드라고 하는 일본 앱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컨셉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셀러분들이 한국 스타일을 보여드리는 앱. 그래서 일본 현지에 출시된 앱이지만 한국 스타일 앱이라는 걸 대놓고 표방하면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블리가 창업 생태계를 지향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드도 에이블리에 입점한 셀러분들이 일본에 판매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버튼을 한 번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그 상품이 일본에 연동이 되고 이제 마케팅도 되고 판매도 되고 판매가 된 상품은 셀러분이 보내는 게 아니라 에이블리가 풀피먼트를 알아서 이제 포장 배송이나 고객 관리까지 다 알아서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블리가 지향하는 거는 한국의 에이블리라고 하는 헤드쿼터를 통해 한국의 재능 있는 셀러분들이 많이 창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해외에도 에이블리의 풀피먼트 시스템과 함께 아주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그 에이블리 또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 일본 사업대에서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성혜 팀장님, 그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또 팀장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한번 잠시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현재 브랜드 신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원성혜 팀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자리에 두 대표님과 함께 하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인데요. 우선 저희 간단하게 저희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작년도에 거래액이 지금 매출액으로 한 1조 5천억 원의 큰 거래액과 신장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지금 70여 개 이상의 패션, 뷰티, 라이프 스타일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디지털 컴퍼니로 지금 스케일업하고 있는 신세계 그룹 산하의 패션 유통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의 이런 K 컬처와 K 컨텐츠를 바탕으로 한류라는 부분의 베이스를 바탕으로 했을 때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거에 따른 저희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는 패션, 뷰티, 라이프 그리고 또 SI 빌리지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서 지금 패션 브랜드들을 같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 뷰티, 다음으로는 저희가 라이프 스타일의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지금 토탈 스타일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SI 빌리지에서 다양한 지금 해외 국내에 또 라이징되고 있는 컨텐츠들을 함께 프로바이딩하고 있는 또 플랫폼으로서 지금 스케일을 굉장히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팀장님. 여기 자료 중에서 되게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배경 사진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얼마 전에 구찌에서 했던 한옥 가옥이라는 네, 맞습니다. 그 네. 패션쇼였죠. 보니까 구찌뿐만 아니라 사실 LVMH도 올해 그 봄에 잠수교에서 또 패션 네. 런웨이도 있고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패션, 한국의 문화에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한국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굉장한 독창성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뭔가 이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굉장히 오래된 전통과 헤리티지를 보유하고 있는 근간을 가지고 그걸 어떻게 그 베이스를 스타일링 해주느냐에 따른 새로움과 디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게 저희 K 브랜드의 강점이고 그 컬처를
그 유수의 럭셔리 브랜드와 유명 회사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 마켓이 된 것 같습니다. 뭔가 구체적인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한국 K 브랜드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크게 하이라이트 할 수 있는 브랜드는 젠틀몬스터랑 그리고 또 캠핑계 에르메스라고 하는 헬리녹스라고 보는데요. 그 두 브랜드의 히스토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창성과 그리고 그거를 지속 가능성으로 계속 스토리텔링에서 스토리 듀잉까지도 연결하는 그들만의 그 맨파워와 그 아카이빙이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 실제 글로벌에서도 그거를 굉장히 인정받고 있고 계속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의 두 브랜드를 꼽고 싶습니다. 네, 젠틀몬스와 헬리녹스 좋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여인택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네. 제가 알기로 피치스는 작년 나이키가 가장 주목해야 될 브랜드로 뽑히신 걸로 알고 있고 또 포르쉐, BMW, 메르세데스-벤츠 AMG, 또 올해 반스, 코카콜라 등 정말 글로벌 브랜드들하고 협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한 배경이 뭐고 왜 그러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에 있는 피치스와 협업을 하는지 피치스의 강점이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나이키가 뭐 저희를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요즘은 아디다스랑 일하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뭐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저희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저희 자체를 패션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패션 중에서도 그 컬처 코드라고 해서 예를 들면 슈프림이 스케이트보드, 뭐 룰루레몬이 요가, 뭐 라파라고 하는 친구들이 뭐 자전거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면 피치스는 컬처 브랜드로 자동차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자켓을 팔거나 후드를 팔거나 이걸 팔아서 어떤 수익을 만들어야 대지에 포커스가 돼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자동차 생활이라고 하는 잡지도 최근에 인수를 했고 그 일본에 진출하는 전략으로 저희는 이니셜 D라고 하는 그 고갯길을 타는 드리프트하면서 타는 그 만화의 배경이 된 산을 취득하는 거를 지금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티셔츠나 이런 판매보다는 문화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느냐, 적어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피치스라고 하는 존재는 뭘 만들어가고 있느냐를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였고, 그렇기 때문에 반스 프로젝트도 반스 글로벌의 프로젝트였었고요. 반스라고 하는 회사가 절대 자기네들의 스케이트보드 로고를 바꿔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랑 협업을 할 때는 우리는 자동차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로고를 자동차 모양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 제품이 자동차 모양의 반스 로고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고 한국에서만 하루 만에 8,000족이 판매가 됐고요. 그 에이펙이라고 해서 뭐 홍콩, 중국, 일본 쪽까지 합하면 25,000족 정도가 판매가 돼서 반스 랭킹 중에 거의 탑 1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브랜드들이 저희한테 뭐 우호적일까라고 봤을 때 결국 저희는 패션 브랜드 대 패션 브랜드로 협업을 하는 게 아니고 패션 브랜드 대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컬처 코드를 갖고 있는 브랜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수월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면 이제 저희가 확장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를 코어하게 갖고 있다라는 거는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협업을 할 때마다 항상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허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은 요지는 원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컬처, 헤리티지 이런 것들을 강점으로 이제 많이 어필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아까 강석훈 대표님께서 어무드라는 그 일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지만 그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의 K 브랜드들이 잘 팔리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일본에 잘 팔리는 K 브랜드들의 강점은 뭐고 왜 해외 소비자들이 K 브랜드들의 열광을 할까? 그리고 그런 브랜드들을 어떻게 하면 에이블리 같은 회사가 더 많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까? 그런 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패션 트렌드나 뭐 개별 브랜드의 특성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뭐 성공하는 브랜드나 혹은 잘 되는 브랜드의 특성이나 강점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기는 되게 어렵고요. 저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것보다는 에이블리가 지금 현재 진출해 있는 일본의 트렌드나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일본이 전 세계에서 한국을 거의 가장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라쿠텐이 조사한 걸 보면은 일본 여성들이 옷을 입을 때 참고하는 국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한국이고요.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의 70% 넘는 분들이 그냥 한국의 스타일을 좋아하고 그렇게 옷을 입고 싶어하는 트렌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를 보면은 저는 이거는 본질적으로 K컬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브랜드나 뭐 패셔니스타가 나가서 잘 된 게 아니라 그냥 한국 문화나 한국 문화는 K-팝이나 뭐 K-드라마, K-무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생기니까 한국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걸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는 패션으로 이어서 이제 소비를 하게 되는 구조인데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한국 패션이 좀 전 세계적으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에이블리가 플랫폼으로서 준비하고 있고 또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러면 이 K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트렌드를 어떻게 플랫폼으로서 더 도와드리고 강화하고 더 퍼뜨리는데 기능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게 한 축이고요. 그건 되게 본질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러한 트렌드 안에서 개별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을 한다고 할 때 그걸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간단하게 하나씩만 말씀드리면 후자의 경우에는 에이블리의 창업 이유 자체가 한국에 있는 재능 있는 개인이 아주 쉽게 창업을 해서 그 창업을 하고 경영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에이블리에게 맡겨서 되게 편하게 앱스토나 유튜브처럼 부업으로서 이커머스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비전이었기 때문에 해외 진출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블리에 입장한 셀러분들이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어드민에서 그 해외 진출 버튼 국가도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라서 클릭을 하면 그 순간 바로 현지 진출되어 있는 로컬 앱에 자동으로 번역되어서 연동이 되고 판매가 되고 배송 역시 에이블리가 다 알아서 해주고 고객 상담도 에이블리가 다 알아서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브랜드들의 해외 진출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앞단에 본질적으로 K-스타일이라는 트렌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더 확장시켜 나갈 것이냐는 되게 큰 과제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방시혁 하이브 창업자랑 박진영 JYP 창업자가 둘이 대담을 했던데 K-팝에 대해서 정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K-팝은 한국 가수들이 한국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유니크하고 또 한국의 스타일을 잘 구현한 어떤 노래와 무대를 만드는 시스템이 K-팝의 본질이고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 그걸 적용시켜 나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K-스타일의 본질적인 경쟁력이 뭘까 뭐 이런 걸 많이 고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답은 없는데 플랫폼으로서 많이 고민해 나가고 있고 지금 여기 앞에 패션쇼 사진이 하나 아까 나왔었는데 파리나 뉴욕에서는 오트쿠티로 이런 데서 패션쇼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실제로 한국 분들이 입는 스타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홍보나 행사, 기회는 플랫폼으로서 어떻게 만들 수 있지 뭐 이런 것도 고민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썼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셨어요. 네, 그래서 플랫폼으로서 앞으로 한국의 K 패션 이런 스타트업 더 많이 이제 해외 진출해서 도와줄 수 있다. 그 얘기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혹시나 패션 관련 창업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에이블리와 같이 협업을 하면 해외 진출 아주 쉽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대기업,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전체 생태계 내에 있는 대기업들 또는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K 패션 또는 K 브랜드 창업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해외 진출로 나갈 수 있고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뭔가 조언이라든지 아니면 페인 포인트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팀장님? 저는 우선 이 안건에 앞서서 좀 한 가지 제 생각, 제 의견은 솔직히 피치스 대표님을 제가 처음에 뵀을 때도 저는 이게 한국 브랜드라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게 저희는 오디언스와 컨슈머들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을 해야지 어떤 거를 특정 규명해서 이 K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클루시브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코어 밸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잘 설정해 놓은 브랜드만이 실질적으로 뭐 센스라는 플랫폼에서 이번에 한국 브랜드들을 묶어가지고 큐레이팅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글로벌 컨슈머들은 그게 K 브랜드라는 걸 어떤 규명하기 앞서서 그 브랜드 자체에 대한 매력도와 관심과 뭔가 차별성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대기업이나 엔터프라이즈적인 측면에서 뭔가 도모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하나의 저는 토대가 현지화를 어떻게 그 브랜드들을 안착시키고 확장시켜줄 수 있느냐가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일본이나 그냥 아시아에 좀 이렇게 멈춰 있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유럽과 미국 그런 큰 메이저 시장에서 각광받는 지속 가능한 브랜드가 되려면 그 현지의 아까 에이블리 대표님께서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오랜 기간의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켓에 그 고객들과 사용자와 오디언스들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굉장히 이 대기업의 어떤 체계화된 펀더멘탈을 가지고 충분하게 조사와 리서치의 베이스를 가지고 분석화 시켜주는 거를 도모해 준다면 그 초기에 굉장히 어렵거나 실패할 수 있는 리스크를 그나마 많이 좀 해칭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어떤 대기업의 어떤 지원이나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그 점만 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각 대표님 지금 이제 이쪽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창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챌린지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또 창업가들에 대한 조언 이런 게 좀 있을까요? 한마디씩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아, 저는 하루하루가 우리가 언제 망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살고 있긴 합니다. 특히 브랜드라고 하는 게 저는 아직도 성공을 하진 못했지만 이렇게 뜨는 사이클이 있으면 무조건 떨어지는 사이클은 저는 어떤 브랜드든 그냥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나는 어떤 회복력을 갖고 이 브랜드를 다시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팔고 뭔가 반짝이는 것보다 뭔가 오래 가고 끝까지 살아버틸 수 있는 게 진짜 이기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씬에서 되게 반짝반짝거리는 친구들 위주로 픽업을 해서 굉장히 많이 소비를 시키거든요. 이 친구가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오고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한 2년 있다가 또 안 나오게 되는 그 사이클을 원천적으로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도 저희지만 기업들과 같이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점 그리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멘토들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브랜드만 성공을 시켜서 뭐 일본에서 잘 되고 뭐 미국에서 잘 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됐기 때문에 텃밭을 만들었고 그래서 내 친구들, 내 후배들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그걸 키우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브랜드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 대표님 한번 또 따뜻한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조언이라기보다는 저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창업을 처음 했을 때가 한 13년 전인데 그때부터 어떤 대표님이 한국에서 창업하면 안 된다. 중동이나 동남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었어요. 왜 그런지 여쭤보면은 한국 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정말 열정 있고 열심히 하는데 작은 시장,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이고 해외에 나가 보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조금 몰입해서 잘 플레이를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 역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한류 트렌드, 뭐 K 컬처에 대한 관심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역대급으로 좋은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이나 동남아,
뭐 미국 이렇게 얼른 한번 나가보시기를 제가 권유를 드리고요. 뭐 한국보다 훨씬 경쟁 강도가 낮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고 또 그것이 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거라는 트렌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하이엔드와 로엔드로 양극화되고 있는 트렌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큰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발휘하면 반드시 잘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화이팅 하시기를 제가 동업자로서 업계에 있는 동료로서 계속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창업하시거나 스타트 이미 하시는 분들 좀 더 큰 시장에서 꿈을 크게 가지고 한번 더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아까 처음에 안 드렸는데요. 저는 임정민입니다. 시그나이트 파트너스라는 신세계 그룹에서 벤처 투자를 하는 투자 조직입니다. 저희는 과거에 이미 피치스, 에이블리뿐만 아니고도 이런 K 브랜드나 소비지 쪽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라엘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성용품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라엘에도 투자를 했고요. 혹시나 동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슈퍼키친이라고 하는 동네 반찬 가게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는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들 소비재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머신러닝이라든지 물류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필요한 로보틱스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 회사들에도 저희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그나이트는 지난 3년 정도 기간 동안 35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고요. 대부분이 한국 스타트업이고 일부가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후에도 이런 관련된 분야에 또 창업을 하시거나 글로벌 진출하고 싶고 또 신세계 저희와 같이 성장하고 싶은 스타트업이 있으면은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또 훌륭한 사업의 동반자가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참석해 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여인텍 대표님, 강석훈 대표님 그리고 원성혜 팀장님께 한번 따뜻한 박수를 크게 쳐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